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 조건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지나치게 비싸다든지 이게 좀 바가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바로 그렇다면 제 경험상 당신은 이 7가지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진환입니다. 신차 견적을 드리거나 아니면 중고차 매매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이 바로 본인의 조건보다 차 금액을 많이 줬다든지 할부 이율이 높았다든지 자기가 차를 팔 때나 정리를 할 때 비로소야 본인은 나쁜 조건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정리할 때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고객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제가 이야기할 7가지 유형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차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차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잘 모르고 딜러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딜러는 당연히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기본적인 지식이 없구나, 있더라도 너무 단편적이구나 이런 생각에 처음에는 괜찮은 가격을 주려고 하다가도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슬그머니 생긴 욕심은 여러분께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단초가 되겠죠. 공정하게 가격을 드려야 함에도 장사를 함에 욕심을 나기는 마련이고 그런 욕심이 여러분께서 높은 가격을 가져가게 되는 이유가 된다. 두 번째, 잘못된 정보를 알고 오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많은 고객들이 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죠. 첫 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SK 엔카나 보배드림, K카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홈페이지 매물로 일반적인 중고차 매물, 법원 경매 매물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런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거의 허위 매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데에 처음에 딱 들어가서 뭐 신차급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 2천만 원씩 싸게 나온단 말이죠. 처음에는 믿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사이트들을 여러 개를 확인해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잘 모르시는 분은 이 금액이 실제로 매매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이트들 중에서 그나마도 친절하게 써 있는 여성분들이 있는 그런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차를 보러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허위로 가는 코스고 최근에는 블로그나 카페, 밴드에서도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도 교묘하게 자기 차인 것처럼 낮은 금액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는 곳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알기는 알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정말로 열심히 꼼꼼히 잘 기록해서 전화까지 해서 확인까지 했고 녹음까지 해서 갔지만 그렇게 꼼꼼한 분들이 허위를 당하고 높은 금리를 받아오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신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이유를 내야 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차량 금액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이 생각보다 등급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 등급이 꽤 낮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7등급이나 8등급인데 신용에 무관하게 얼마까지 대출, 과대 광고고 실제로 할부나 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이유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급한 분일수록 신용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내가 차를 급하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이자보다도 훨씬 많은 이자를 지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보다는 훨씬 더 돈을 더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신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곳저곳 비교해보지 않고 하시는 것은 정말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악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 구매를 하시는 이 너무 착하거나 아니면 소심하거나 말을 잘하는 딜러들이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차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걸 안 하기도 그렇고 얘기하자니 조금 미안스럽기도 하고 이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심해서 이렇게 말을 잘 못 건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 조용히 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는 괜찮죠? 뭐 문제 없죠? 나중에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런 정도로 금액이 높거나 이율이 높은지 알면서도 대략 본인이 느낄 때 감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얘기를 못하고 딜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중에 하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에 들어간다. 다섯 번째는 오히려 뭔가를 사려고 할 때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가 잘난 척하거나 경험이 많은 척하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젊은 분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데요. 딜러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야, 이런 차는 이런데 내가 옛날에는 벤츠를 타고 에쿠스를 탔었는데 이런 차는 내가 벌써 7번째야 8번째야 할부라고 하면 이율이 이렇게 돼 뭐 하게 되고 이것만 먼저 좀 봐줘. 내가 그러면 문제 없어. 한 100만 원만 빼줘. 200만 원만 빼줘.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는 자기 말을 자기가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딜러들은 처음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란 걸 알면 금액을 이렇게 부풀렸다가 200, 300 빼줍니다. 아니 500, 600 올렸다가 200, 300 빼주면 그게 빼주는 겁니까? 그 반대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 300을 빼주면 나름대로는 내가 이야기를 잘하고 내가 잘해서 200, 300 빼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높은 이율이거나 많은 금액을 지불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제가 볼 때 가장 현명하신 분들은 조용히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말 많은 놈이 지게 돼 있습니다. 말 많이 안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나 꼼꼼하게 얘기 들으면서 침묵을 했을 때 오히려 불안해지는 건 딜러입니다. 이 사람이 사나? 안 사나? 내 금액이 높다는 건가? 내가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칼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 칼을 들어서 막 휘두를 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들 하죠. 칼집에 있어 자세를 잡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거나 신차를 구매를 할 때에도 내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딜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너무 믿는 딜러가 있다. 아예 모르는 딜러를 찾아갔을 때에는 이 사람이 영업적으로 장사라는 것은 당연히 남긴다는 것을 전제로 가는 것이고, 대신 얼마를 남기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잘하는 친구가, 믿을 만한 친구가 중고차 딜러야.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평소에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나 싹싹함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믿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친구 괜찮아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믿음에 대한 배신감에서 오는 것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들, 중도의 리스나 할부를 해지해서 인수를 받을 때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믿던 후배한테 믿고 맡겼더니 실제로 1등급 기준으로 할부 같은 경우는 6.9%, 리스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있으면 뭐 2, 3%, 4나 4.5%인데 실제로 나중에 올라온 걸 보면 할부 같은 경우도 10%가 넘거나 리스 같은 경우도 13, 14%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배신감 쩌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러냐? 아무것도 본인이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믿고 맡겨버리는 경우, 즉 딜러를 완전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증도 안 하고 이 친구가 준 견적대로 그래? 알았어? 사인했던 경우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는 오지랖이 높고 다 모두 친한 사람,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한 달이 건너면 대통령까지 아는 사람들, 내 친구의 친구는 장관이며 내 친구의 친구는 기아자동차에 어디를 다니고,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보면 실제로는 친하지도 않아요. 영업사원이야 당연히 그 형님 소개로 왔습니다. 그 동생 소개로 왔습니다. 이러면 네, 잘 알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그 사람이 웃는 만큼 훨씬 더 높은 이자, 할부, 많은 금액의 견적이 날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믿는 만큼 배신감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건 꼭 차라고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 보험 다 마찬가지죠. 믿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믿으면 좋지만 그것에 비교 견적을 해서 적어도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본인 스스로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믿고 오시는 분들 신뢰에 맞도록 공정하게 그분들께 좋은 견적을, 좋은 이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중고차 딜러분들, 중고차 딜러는
형제, 자매, 부모, 친구들에게도 수백만 원씩 남겨먹는 양아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정말 뒤돌아서 부끄럽지 않게 그런 좋은 차를 안내를 해드려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차를 너무 모르거나 본인이 차에 대해서 꼼꼼히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비교 견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허위를 당하거나 호갱을 인증하거나 나중에 배신감에 쩔어서 지인, 친척, 선후배를 잃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많이 남겨먹은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7가지의 유형으로 본인이 스스로 한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동영상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박수도 손뼉을 쳐야 되는 것처럼 판매를 하는 딜러, 구매를 하는 소비자 모두 다가 검증과 공정한 견적을 할 때 제대로 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며 판매하는 딜러도 그리고 구매하는 소비자분께서도 지금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훨씬 더 노력을 경주해야 본인 조건에 맞게 가장 좋은 가격으로 본인이 차를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본인이 자신이 없다면 저희 시유카의 밴드를 통해서 의뢰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